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젊음과 아름다움에 대한 본능. 자신을 가꾸고 꾸미는 것, 그것은 이제 여성들의 당당한 자기 표현. 아름다움의 시작은 바로 건강. 우리의 약초 속에서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그 비결을 알아본다. 옛말에 10사람 남성의 병은 고칠 수 있어도 한 사람 여성의 병은 고치기 힘들다는 말이 있다. 그것은 월경, 임신, 출산을 경험하는 여성 특유의 생리 현상 때문이다. 있으시고요. 상태 옷 좀 더 올려주시고요. 하체 좀 내려주시고요. 옛부터 여자는 자고로 손과 발, 배를 따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 말의 근거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불임 환자의 체열을 측정해 보면 복부가 푸른빛을 띠며 체열이 낮게 측정된다. 통계적으로 불임 여성은 가임 여성보다 복부, 즉 자궁의 체열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현상은 우리 옛 문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황제내경 소문에 보면 월경이 정상이어야 임신이 가능하다고 적어 여성에겐 혈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기록하고 있다. 의사에서는 그 남자의 몸을 주로 왼팔에 비유하고 여자들의 몸을 오른쪽 팔에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좌여우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말은 남자는 기 위주로 되어 있고 여자는 혈 위주로 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혈을 위주로 하는 여자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리가 우선시 돼야 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칠정이라고 하는 감정적인 상태가 고르게 정서적으로 고르게 유지가 돼야 여성의 건강에 최우선 조건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여름에 배를 따뜻하게 하면 병이 나는 법 없고 머리를 차갑게 하면 건강하다고 했듯이 여성들은 몸의 혈을 풀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혈을 보호해주는 대표적인 처방이 사물탕. 사물탕에 들어가는 재료를 보면 세피를 나게 한다는 당귀, 보혈의 으뜸인 백작약, 혈맥을 통하게 한다는 숙지황, 기혈을 보호하는 천궁, 이 네 가지 약재들이 쓰인다. 사물탕을 구성하고 있는 약재들을 보면은 대부분 보혈을 한다라는 의미의 약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그 혈의 성분이 증가가 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보혈을 하게 되면 기도 덩달아서 같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람 몸에 기가 넘친다 하는 것은 즉 양적인 성분이 양적인 성질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이 따뜻해지고 수족도 따뜻해지고 덩달아서 아랫배도 차가운 기가 어느 정도 가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월경도 주기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색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보다 수월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밖에도 동의보감 부인편과 탕액편을 보면 여성의 몸에 이로운 약재들이 기록돼 있다. 익모초는 생리불순, 생리통, 요통, 냉대하증 등의 효과가 좋고 쑥은 손발이 차고 몸이 냉한 여성에게 더없이 좋은 약. 강한 이뇨작용이 있는 택나는 산후보종의 특효이며 진통 효과가 뛰어난 현오색은 혈액과 기순환을 돕고 어혈을 풀어준다. 대추는 여성의 히스테리를 가라앉히고 부부화합의 묘약으로 전해지며 향부자는 신경성 두통, 월경불순과 우울증에 좋다. 산과 들에 흐드러지게 핀 이름 모를 꽃과 풀. 아무리 좋은 약초들이라고 해도 그 처방을 모르면 아무 소용없느니 먼저 혈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히 도와주는 약초들을 살펴보자. 엉겅퀴, 국화과의 다는생 초본으로 높이가 50cm에서 1m 정도이며 잎과 줄기는 질기고 빳빳한 털로 덮여 있어 가시나물이라고도 한다.
초봄 잎이 연할 때는 나물로 무쳐 먹고 1m 넘게 자란 것을 대기라고 하는데 이것이 약효가 좋아 약재로 쓴다. 엉겅퀴에는 타라카스테린, 아세테이트, 베타아말린 등이 들어있어 피를 맑게 하고 저혈 소염작용을 한다. 특히 부인의 하혈에 엉겅퀴 뿌리를 즙 내서 마시면 즉혀. (5월, 6월에) 걸쳐 그늘진 산비탈에 아름답게 피는 작약. 약재로는 뿌리를 쓰는데 주로 가을녘에 캔다. 작약 가운데서 뿌리가 붉은 것을 적작약, 뿌리가 흰 것을 백작약이라고 하는데 적작약은 소변을 원활하게 하며 열을 내리고 백작약은 통증을 먹게 하며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보혈 강장제다. 작약의 작은 꽃이 선명하고 아름답다는 뜻인데 이 꽃을 상대에게 보내면 이별을 뜻한다고 한다. (5월이면) 상간에 무수하게 자라는 익모초. 익모초는 여성에게 좋은 약초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익모초는 꿀풀과의 2년생 초본으로 예로부터 어머니를 이롭게 하는 약초라 해서 익모초라고 불려왔다. 익모초는 높이 1.5m 내외로 줄기가 네모지며 흰색 털이 나 있고 홍자색 꽃은 7, 8월에 핀다. 보통 5월에서 6월 사이에 베어 그늘에 말려 약으로 쓰는데 본초 강목엔 소소와 단어 사이인 6월 6일에 채취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줄기와 뿌리, 잎, 꽃, 열매 등은 여러 병을 치료하는 데 아주 요긴하게 쓰였다고 했다. 동의보감에는 익모초로 약을 해 먹으면 임신과 출산을 전후해 모든 부인병을 구한다고 기록돼 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익모초는 항암 작용도 있다고 하는데 실험 결과 흰생지의 암을 78%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지금 뜸뜨는 침쟁이들 뜸뜨는 뜸쑥이라고 저고 이게 약쑥이 이게 같은 데가 이게 맨 배 아픈데 좋은 거니까요 이게 요거 하고 저 사철속 인징하고요 저기 간 그거 저기 배 아픈데 위 그런 데다 좋은 거죠 이게. 보통 풀 전체를 약재로 쓰는 익모초. 여성의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에는 익모초 조청을 만들어 먹으면 좋다. 익모초 조청, 즉 익모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잘 손질한 익모초와 약쑥 그리고 인진쑥을 솥에 넣고 푹 삶으면 된다. 익모고는 보통 3일 밤낮을 꼬박 삶아야 하는데 먼저 하루를 삶고 나서 약효가 우러난 건더기는 모두 건져낸다. 그리고 활활 불을 지피면서 다시 이틀 동안 끓이고 사흘째가 되면 익모초 액은 그 양이 줄어들면서 끈끈한 점성을 가지게 된다. 한소 치던 익모초가 걸쭉해지면 비로소 익모고가 완성된 것이다. 이것을 더운 술 혹은 끓인 물에 섞어 먹으면 월경통, 불임증 등 부인병의 특효를 본다. 익모초를 이용해 집에서도 쉽게 먹을 수 있는 또 다른 민간요법은 익모초의 줄기와 잎을 채취하여 생즙을 내어 먹는 것이다. 익모초 즙은 여름철 더위로 인한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공복에 한 그릇씩 여러 번 마시면 효과가 좋다. 여름에 너무 더울 때 일을 한다든지 무슨 항문한다든지 등산한다든지 그런 거로 인해서 그 소위 그 일사병으로 쓰러졌을 때 오한 발현이 나고 식욕이 없고 몸살기가 있을 때 익모초에 그 생즙을 내 가지고 한 컵만 먹어도 그런 게 낫거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건조된 것을 썼을 때 산회액을 쓰면은 산회액은 나쁜 피가 자궁 안에 정체되어 있는 것을 제거시켜 주면서 자궁을 정상적으로 수축시키는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산모액이 유익하다 그래서 익모초라는 말을 붙이게 된 거죠.
이른 밤 양지 바른 곳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얼굴을 내밀고 있는 쑥. 양명이 봉해, 애호로 불려지는 쑥은 여성의 혀를 북돋워주는 대표적인 약초다. 쑥은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자라는 풀로 흙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쑥이 있다고 할 만큼 생명력이 강하다. 쑥은 역사가 오래된 약초이기도 하다. 우리 민족의 조상인 당군 왕검을 탄생시킨 신화 속의 주인공 곰이 사람으로 변하기 위해 먹었던 것도 바로 쑥이었다. 이렇게 우리네 민족에게 친숙한 존재였던 쑥의 지음가는 뭐니 해도 떡에서 나온다. 쑥으로 떡을 만들어 먹는 풍습도 아주 오래됐는데 쑥떡은 쑥절편, 쑥경단, 쑥인절미 등 각 지역마다 그 종류도 다양하다. 특히 쑥은 색소이자 향기를 내는 향료였고 구수한 맛까지 내 떡을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재료였다. 오늘날에도 각종 경조사나 명절상에 빠지지 않는 쑥떡. 가장 흔하게 해먹을 수 있는 쑥떡을 몇 가지 살펴보자. 먼저 봄의 미각을 느끼기 좋은 쑥설기. 쑥설기는 맵쌀가루에 새쑥을 넣어 찐 떡으로 그윽한 향기와 쌉쌀한 맛이 일품인데 쑥은 비타민과 단백질이 풍부하며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탄수화물로 구성된 떡의 산성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떡 중의 떡이라는 쑥인절미. 쑥인절미를 만들려면 우선 삶은 쑥을 꼭 짜서 떡가루에 넣어 고루 비빈다. 그 다음 젖은 행주를 깐 찜통에 넣어 푹 찌고 쪄낸 떡은 절거나 분무기에 넣고 잘 치댄 후 떡이 쫄깃쫄깃해질 때까지 최소한 1시간 이상은 식혀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마나 넓은 쟁반에 콩가루를 뿌린 다음 떡을 막대 모양으로 길게 펴서 썰어내면 완성. 쫄깃쫄깃한 쑥인절미, 위장병이 있거나 아침 식사 대용으로 인기가 높다. 쑥은 먹거리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는 소중한 약재로 활용되기도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쑥뜸. 쑥뜸 할 때는 잎 뒷면에 흰털이 난 쑥을 채집해 뜸용으로 만들어 사용하는데 진통, 진경, 조혈 작용이 뛰어나 요즘에도 신경통이나 관절염 환자들이 많이 사용한다. 쑥의 어떤 성질이 이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일까? 쑥의 약효에 대한 기록은 많은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의보감에는 잉태하게 하고 또한 태를 편안하게 하며 배가 아픈 증세를 그치게 한다고 적혀 있고 본초 강목에는 쑥은 속을 덮게 하고 찬 기운을 쫓으며 습기를 없애준다고 기록돼 있다. 약재로 사용하는 쑥은 단오날 채취한 것이 제일 낫고 산에서 채취한 것보다는 바닷가나 섬에서 채취한 것이 약효가 좋다 하여 옛부터 강화도에서 난 쑥을 제일로 쳤다. 몸의 저항력을 키우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소화력을 키워주며 여성의 몸을 덮여주는 쑥. 민간요법과 한방에서 쑥은 보통 말려서 탕으로 끓여 먹는다. 하루 분량은 약 쑥 10g 정도. 여기에 물 1.5리터, 즉 물 2대접 반 정도를 넣고 2~3시간 물이 반으로 졸아들 때까지 색이 충분히 우러날 때까지 달여야 한다. 먹을 땐 하루 2~3회 정도로 나누어 장복하면 좋다. 쑥탕은 음기를 북돋아주며 광란을 멈추게 하고 피부와 윤기에 활력을 주며 혈색을 좋게 하고 여성의 자궁 속에 스며있는 찬 기운과 습한 기운을 몰아내 생리불순을 고쳐주며 피를 맑게 하는 등 부인병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한방에서는 애엽이라고 합니다. 쑥은 이렇게 좀 따뜻한 그런 약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궁이 냉하고 평소에 손발이 차갑고 그다음에 얼굴색이 좀 노란 창백한 그런 분들한테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약입니다. 그리고 애엽은 그 지혈작용이 있기 때문에
산후의 출혈이 잘 멎질 않고 자궁의 수축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그런 분들한테도 역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증상입니다. 한방에선 스트레스를 여성 질병의 제일 원인으로 꼽는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울화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 산해 양지 쪽에 노랗고 화산꽃을 피우고 있는 원추리.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우울증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약초 중 하나로 꼽힌다. 약으로는 잎을 달여서 마시거나 가루나 환으로 만들어 먹는다. 뿌리를 캐보면 콩알만한 크기의 알뿌리 덩어리가 여러 개씩 매달려 있는데 뿌리는 멧돼지가 즐겨 파서 먹을 만큼 영양분이 많아 자양강장제로도 쓰인다. 주변에서 쉽게 찾아서 쓸 수 있는 약재이자 식품인 대추. 대추는 오장을 보하고 혈을 도와 여성의 칠정을 다스리게 하는 대표적인 약재다. 갈매과의 낙엽교목인 대추는 5, 6월에 연녹색 꽃이 피고 9월에 핵과가 여문다. 이때부터 대추가 임산부나 허약한 남편에게 좋다고 해서 처녀들이 시집간 그 해에는 대추 구경하기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있다. 대추는 생명력이 강하고 열매가 많이 열려 자손 번식을 상징하는지라 혼례상, 패백상에 빠지지 않고 꼭 따라다닌다. 패백 드릴 때 대추를 던지는 것은 아들을 많이 낳으라는 뜻이다. 그 밖에도 회갑상에선 장수를 기원하는 뜻에서 또 돌상에는 아이에게 대추의 강인한 생민력을 닮으라는 뜻에서 빠지지 않고 올라간다. 대추는 그 단맛으로 여러 가지 음식에 넣어 조리해 먹는다. 약밥에는 대추가 들어가야 제맛이 나고 인절미, 송편 등에 들어가 음식의 맛과 색을 꾸며주는 역할을 했다. 최근 들어서는 대추가 피로회복과 원기회복에 좋다고 밝혀져 대추잼, 대추차 등 대추를 이용한 각종 건강식품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약의 독성을 중화시켜 한방에선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는 대추. 동의보감을 보면 대추가 오장을 보하고 십이경맥을 도와 혈액이 잘 돌도록 하며 신경을 안정시켜 기침을 먹게 하고 소화를 돕는다고 했다. 민간요법에서 대추는 보통 탕으로 끓여 먹는데 약재로 쓰이는 대추는 빨갛게 익은 대추를 사용한다. 대추를 고를 땐 알이 실하고 잘 건조된 것을 골라야 한다. 대추탕을 끓일 땐 대추의 하루 분량은 보통 15g 정도. 여기에 물 2대접 반을 붓고 2시간 정도 달인다. 대추의 단맛은 긴장을 풀어주는 신경안정 작용이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히스테리 증상으로 화를 잘 내는 여성에게 좋은데 대추탕을 차처럼 하루 2, 3회 장복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약초가 항상 이로운 것은 아니다. 여성들이 임신했을 때는 약재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진통 효과가 탁월한 현오색. 월경이 고르지 않거나 산후출혈에서는 어지럼증에 좋고 어혈을 풀어주지만 임산부가 먹었을 때는 유산될 위험이 있다. 천남성과의 단연생 초본 반하. 한방에서는 오저증이라 불리는 임신 초기 입덧에 반하는 더없이 좋은 약. 그러나 반하는 독성이 강해 반드시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야 한다. 주로 물가에서 자라는 쉽사리 나물. 택난이라 불리는 이 약초는 강한 이뇨작용이 있다. 당뇨병으로 인한 부종, 산후복통과 함께 몸이 붓는 증세 등 산전산후에 생기는 여러 증상들을 가라앉혀준다. 그러나 역시 독성이 강해 가려 먹어야만 한다. 임신 중에는 거의 모든 약재를 주의하겠습니다만은
한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대황이라든지 홍화와 같은 이런 그 어혈을 풀어주는 통경제, 그리고 그 사하제, 이런 것들은 그 태아에 유산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나라든지 천남성과 같은 독성 있는 약재들도 당연히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약초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데도 사용되어 왔다. 옛부터 우리 여인들은 백옥처럼 희고 매끄러운 피부를 위해 인삼물로 목욕을 했으며 윤기 있는 머릿결을 위해 창포로 머리를 감았고 녹두, 메밀 등 각종 팩을 했다고 전해진다. 최근에는 자연주의 물결과 함께 약초를 사용한 동의보감 전례 비법이 뛰어난 미용 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가 입증됨에 따라 이를 과학화하여 만든 각종 한방 화장품들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이제 약초는 먹거리나 약재뿐만 아니라 피부에 바르는 데까지 그 이용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약초를 활용해 일반인들도 쉽게 피부 미용을 가꿀 수 있는 한방팩. 흔히 한방팩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약초는 살구, 녹두, 율피, 백봉령 등이 있다. 살구씨를 이용한 살구팩은 살구가루와 해초가루 그리고 꿀을 물에 익혀 바르며 민감성 피부에 좋은 쑥팩은 쑥가루와 해초가루를 물에 익혀 사용하고 여드름 지성 피부에 좋은 율피팩은 율피가루에 해초가루를 물에 익혀 사용한다. 그리고 미백 효과에 좋은 백봉령팩은 백봉령가루, 해초가루, 밀가루를 물에 익혀서 사용한다.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살구씨, 행인이라고 그러죠. 한방에서는 행인, 또 약수, 또 밤껍질, 율피라고 그래요. 그래서 율피라든가 또는 율무, 백봉령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피부색이 좀 칙칙하고 나쁘다든가 그러면은 행인을 쓰시면 좋거든요. 행인은 필수 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또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피부색 맑고 깨끗하게 해요. 그리고 또 약숙 있죠. 약숙 굉장히 향기도 좋잖아요. 그건 아주 피부 진정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옛날부터 약숙은 여성들도 많이 써왔거든요. 좌욕한다는 데 쓴다든가. 그래서 피부가 좀 자극됐을 때, 특히 요즘 같은 그런 봄철 피부가 민감할 때 팩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율피는 밤 껍질이거든요. 거기에 탄닌 성분 같은 게 들어있어서 몽이 큰 사람들 수염하는 데 좋고요. 그래서 여드름이 났다거나 한 피부에 율피가 아주 좋고요. 그리고 이제 한방에서 옛날부터 기미 피부에 많이 써온 백봉령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피부를 희게 하고 기미를 좀 약화시키고 그런 효과가 있죠. 여성의 아름다움과 건강, 그것은 결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오장육부가 편하고 몸과 마음이 안정돼야 비로소 건강한 삶과 아름다움을 함께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약초를 이용한 각종 한방 처방과 비법들은 모두 수천 년 동안 우리 선조들의 무수한 임상 실험을 통해 전해내려온 역사적인 산물이다. 자연의 풍상을 꿋꿋하게 극복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토종 약초 속에 여성을 보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젊음과 아름다움에 대한 본능. 자신을 가꾸고 꾸미는 것, 그것은 이제 여성들의 당당한 자기 표현. 아름다움의 시작은 바로 건강. 우리의 약초 속에서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그 비결을 알아본다. 의사에서는 그 남자의 몸을 주로 왼팔에 비유하고 여자들의 몸을 오른쪽 팔에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좌여우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말은 남자는 기 위주로 되어 있고 여자는 혈 위주로 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혈을 위주로 하는 여자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리가 우선시 돼야 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칠정이라고 하는 감정적인 상태가 고르게, 정서적으로 고르게 유지가 돼야 여성의 건강에 최우선 조건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여름에 배를 따뜻하게 하면 병이 나는 법 없고 머리를 차갑게 하면 건강하다고 했듯이 여성들은 몸의 혈을 풀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혈을 보호해주는 대표 옛말에 10사람 남성의 병은 고칠 수 있어도 한 사람 여성의 병은 고치기 힘들다는 말이 있다. 그것은 월경, 임신, 출산을 경험하는 여성 특유의 생리 현상 때문이다. 있으시고요. 하체 옷 좀 더 올려주시고요. 하체 좀 내려주시고요. 옛부터 여자는 자고로 손과 발, 배를 따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 말의 근거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불임 환자의 체열을 측정해보면 복부가 푸른빛을 띠며 체열이 낮게 측정된다. 통계적으로 불임 여성은 가임 여성보다 복부, 즉 자궁의 체열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현상은 우리 옛 문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황제내경 소문에 보면 월경이 정상이어야 임신이 가능하다고 적어 여성에겐 혈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기록하고 적인 처방이 사물탕. 사물탕에 들어가는 재료를 보면 세피를 나게 한다는 당귀, 보혈의 으뜸인 백작약, 혈맥을 통하게 한다는 숙지황, 기혈을 보호하는 천궁, 이 네 가지 약재들이 쓰인다. 사물탕을 구성하고 있는 약재들을 보면은 대부분 보혈을 한다라는 의미의 약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그 혈의 성분이 증가가 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보혈을 하게 되면 기도 덩달아서 같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람 몸에 기가 넘친다 하는 것은 즉 양적인 성분이, 양적인 성질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이 따뜻해지고 수족도 따뜻해지고 덩달아서 아랫배도 차가운 기가 어느 정도 가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월경도 주기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색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보다 수월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밖에도 동의보감 부인편과 탕액편을 보면 여성의 몸에 이로운 약재들이 기록돼 있다. 익모초는 생리불순, 생리통, 요통, 냉대하증 등의 효과가 좋고, 쑥은 손발이 차고 몸이 냉한 여성에게 더없이 좋은 약. 강한 이뇨작용이 있는 택나는 산후보정의 특효이며, 진통 효과가 뛰어난 현오색은 혈액과 기순환을 돕고 어혈을 풀어준다. 대추는 여성의 히스테리를 가라앉히고 부부화합의 묘약으로 전해지며, 향부자는 신경성